우리는 더 이상 왕의 신하가 아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 한때 영국의 작은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13개 주가 어떻게 세계 최강국 미국으로 태어났을까? 그 중심에는 자유와 독립을 위한 혁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 혁명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받던 사람들이 일어선 전쟁이었고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700년대 중반 북아메리카에는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있었다. 하지만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 본토 시민들과는 달리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더욱이 영국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에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설탕과 당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였고 모든 문서, 신문, 심지어 카드까지 세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영국이 식민지에 차를 강매하면서 식민지인들 불만이 폭발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구호가 바로 대표 없이 과세 없다였다. 우리는 영국 왕에게 세금을 내지만 영국 의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없다. 식민지 주민들은 점점 독립에 대한 열망을 키워갔다. 그리고 1773년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할 사건이 터진다. 1773년 12월 보스턴 항구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에 차를 실은 배가 정박해 있었다. 하지만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의 차 강매에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한밤중에 보스턴 차 사건이 벌어진다. 화난 식민지인들은 인디언 복장을 하고 몰래 배에 올라가 바다에 차를 몽땅 던져버렸다. 이 사건은 영국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고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며 강력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혁명의 도화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영국이 보스턴 차 사건을 이유로 강력한 통제를 가하자 13개 식민지의 불만은 폭발했다. 그리고 1775년 4월 미국 독립전쟁의 첫 총성이 울렸다. 영국군은 식민지인들의 무기를 몰수하려 했지만 이에 맞선 민병대가 영국군을 공격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이것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이었다. 식민지군은 예상보다 강한 저항을 보였고 전쟁은 점점 본격적인 독립투쟁으로 발전했다.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과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다. 독립선언이 발표되었지만 그것이 곧 미국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영국은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식민지군은 이제 진짜 전쟁을 치러야 했다. 독립군의 사령관 조지 워싱턴은 영국군을 상대로 끊임없는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초반에는 열악한 무기와 병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1777년 세러토가 전투에서 독립군이 영국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전세가 뒤바뀌었다. 이후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참전하면서 전쟁은 영국 대 미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의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1781년 워싱턴이 이끄는 미국군과 프랑스군은 버지니아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을 포위했다. 영국군 장군 코널리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결국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 이것이 미국 독립전쟁의 결정적 승리였다. 1783년 파리 조약이 체결되며 영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독립을 인정했다. 미국이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탄생한 순간이었다. 미국 독립혁명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연 사건이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국 탄생되었으며 프랑스 혁명과 다른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영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이 확대되어 이후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도 독립운동이 촉발되었다. 미국 독립혁명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독립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혁명이었다. 하지만 자유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이후에도 남북전쟁, 세계대전, 인권운동 등 수많은 도전을 거치며 오늘날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은 1776년 필라델피아에서 울려 퍼진 독립선언이었다.